1번 이산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는 다음과 같다. x가 2 이하일 확률이 2분의 1일 때 a 빼기 b를 구하시오. 2분의 1, 1은 a 더하기 2분의 1입니다. 따라서 a는 3분의 1이죠. 그러면 12분의 여기 4, 여기 2, 여기 3 플러스 b는 1이므로 이거 12분의 9, 그러면 b는 12분의 3, 4분의 1이죠. a 빼기 b는 12분의 1입니다. 2번 이산확률 변수 x가 갖는 값이 1부터 9까지고 x가 x의 확률이 다음과 같다. x가 5일 확률을 구하시오. 전체 확률 1은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 k로 하면은 헷갈리겠네요. 여기 x로 쓰겠습니다. x는 1부터 9까지 x의 x 플러스 1분의 k. 그러면 부분분수로 분해하면은 x 1부터 9까지 x분의 1 빼기 x 플러스 1분의 1 거기에 k 이렇게 있죠. 그러면 1부터 대입해보면 1 빼기 2분의 1, 2 대입하면 2분의 1 빼기 3분의 1. 같은 방법으로 쭉 대입해서 9 대입하면 9분의 1 빼기 10분의 1. 그러면 바로 이웃에서 소거가 되죠. 그러면은 k에 1 빼기 10분의 1, 10분의 9. 따라서 k는 9분의 10이고 x가 5일 때의 확률은 5, 6분의 k는 9분의 10. 계산해보면 6, 9, 54분의 2니까 27분의 1입니다. 자, 3번 한 개의 주 사이를 3번 던져서 나오는 횟수의 최대값을 확률 변수 x라죠. x가 5 이상일 확률이 p분의 q다. 최대값이 5 이상일 확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사건으로서 최대값이 4 이하일 확률을 구해보면 최대값이 4 이하라는 얘기는 3번 던져서 한 번도 5나 6이 나오면 안되겠죠. 3번 모두 1, 2, 3, 4 중에 한 번이 나와야 됩니다. 따라서 최대값이 4 이하일 확률은 매번 던질 때마다 4 이하의 눈이 나올 확률은 3분의 2의 세제곱이 되겠죠. 27분의 8입니다. 그러면 x가 5 이상일 확률은 1 빼기 27분의 8 하면 27분의 19입니다. p 더하기 q는 46입니다. 4번 이산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낸 다음과 같다. x의 기대값을 구하시오. 일단 a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의 합이 1이 돼야 되니까 여기 8분의 3, 8분의 2 더하기 3a가 1 돼야 됩니다. 이거 8분의 5죠. 그럼 이거 8분의 3이 돼야 되니까 a는 8분의 1입니다. 그럼 여기는 4분의 1, 8분의 1. x의 평균은 곱해서 더하면 되죠. 곱하면 0, 곱하면 4분의 1, 곱하면 4분의 2, 곱하면 8분의 3. 따라서 8분의 2, 4, 3 하면 8분의 9입니다. 5번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낸 다음과 같다. x의 평균이 2분의 7, 분산이 12분의 43일 때 a, b의 값을 구하시오. 2분의 7 기대값은 곱해서 더하면 되죠. 그러면 6분의 1 곱하면 6분의 2 곱하면 3분의 a 3분의 b. 양변에 6 곱하면은 21은 여기 6 곱하면 1, 2, 2a 더하기 b죠. 3 곱하기 2a, 2b. 따라서 a 더하기 b는 9입니다. 분산은 12분의 43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주면 되죠. 제곱의 평균은 제곱해서 곱해주겠습니다. 그러면 6분의 1 곱해주면 6분의 4
그 다음에 3분의 a제곱 3분의 b제곱 빼기에 평균 2분의 7의 제곱 4분의 49. 그러면 12를 곱하겠습니다. 12를 곱하면은 43은 12 곱하면 2, 여기 12 곱하면 8, 12 곱하면 4배의 이거 둘이 더하면 10, 그 다음에 4a제곱 4b제곱 12 곱하면 여기다 3 곱하면 되죠. 마이너스 147. 그러면 이거 상수항들 계산해 보니까 4a제곱 더하기 b제곱은 계산하면 마이너스 137 넘어가서 43과 더해주면 180.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45입니다. 그러면 ab는 2ab부터 구해보겠습니다. a 더하기 b의 제곱에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b제곱 a 더하기 b는 9,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40. 81에서 45 빼면 36. ab는 18입니다. 6번 흰 공 3개, 검은 공 5개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흰 공의 개수를 x로 하자. x의 평균을 구하시오. x는 0, 1, 2, 3이 있을 수 있고 이때의 확률은 8개 중에 3개를 꺼내는 경우는 8C3, 8, 7, 6, 3, 2, 1 계산해주면 56입니다. 56분에 흰 공이 하나도 안 나올 경우니까 검은 공 5개 중에 3개 5 컴비네이션 3, 즉 56분에 5 컴비네이션 3은 5 컴비네이션 2랑 같고 그 값은 10입니다. 흰 공이 하나일 경우는 흰 공 3개 중에 1개, 검은 공 5개 중에 2개 계산해주면 56분에 3 곱하기 10, 30. 흰 공이 2개 나올 경우는 3 컴비네이션 2에 5개 중에 검은 공 1개 56분에 3, 5, 15. 56분에 흰 공이 3개 중에 3개 나올 경우니까 3 컴비네이션 3, 56 컴비네이션 1. 자, 평균을 구해보니까 56분에 곱해서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0 곱하기 10, 1 곱하기 30, 2 곱하기 15 하면 30, 3 곱하기 1, 56분에 63. 7로 약분하면 8분의 9, 2번입니다. 7번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가 다음과 같다. vx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일단 a 더하기 b는 4분의 3입니다. 그 다음 평균은 곱해서 더해주면 a 더하기 3b, 분산은 제곱의 평균,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이죠. 제곱의 평균 하면은 a 플러스 9b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a 플러스 3b의 제곱. 자, 하나의 문자로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 b는 4분의 3 마이너스 a입니다. 자, 얘를 여기다 대입해주면 a에 대한 2차식이 되어서 최대값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a 더하기 9에 4분의 3 마이너스 a. 자, a에 플러스 4분의 9 마이너스 3a 제곱. 자, a 플러스 4분의 27 마이너스 9a. 자, 이 부분은 4분의 9 마이너스 2a의 제곱을 해주면 16분의 81 마이너스 2배 해주면 9a 플러스 4a 제곱이 되어서 마이너스 있네요. 마이너스 4a 제곱 플러스 9a 마이너스 16분의 81 마이너스 4a 제곱에 플러스 a, 이 부분 계산하면 16분의 이거 16분의 4 곱해주면 108이죠. 16분의 108에서 16분의 81 빼니까 16분의 27. 따라서 마이너스 4로 묶어주니까 a제곱에 마이너스 4분의 1a 이렇게 써주면 되나요? 그러면 절반의 제곱이 필요하니까 여기 16분의
절반하면 8분의 1이고 64분의 1이 있어야 되죠. 그럼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16분의 1이니까 더하기 16분의 1을 해주면 이 값이 최대값이죠. 16분의 28 4로 나눠주면은 4분의 7 5번입니다. 8번 주머니에 빨간 공, 파란 공, 노란 공이 각각 한 개씩 3개의 공이 들어있다. 임의로 하나의 공을 꺼내어 색을 확인하고 주머니에 다시 넣는 시행을 3번 반복하여 꺼낸 공의 색이 모두 다르면 1점, 두 공만 색이 같으면 2점, 세 공의 색이 모두 같으면 4점을 얻는 게임을 한다. vx를 구하시오. x는 1, 2, 4의 값을 취할 수 있고 그때 확률을 계산해보면 x가 1일 때의 확률은 3개의 공을 꺼내서 복원 추출을 하죠. 따라서 3의 세제곱 중복순열입니다. 모두 색이 다른 경우는 3개의 색을 일렬로 배열하는 3팩토리얼 따라서 27분의 6 해서 9분의 2입니다. 그 다음에 x가 2일 때는 2개의 색이 같을 때의 확률인데 이것보다는 세 공의 색이 모두 같을 때의 확률을 구하는 게 좀 더 쉽겠네요. 모든 경우의 수 27분의 3개의 색이 모두 같은 경우는 모두 빨간색이거나 모두 파란색, 모두 노란색 이렇게 세 가지가 있으니까 얘는 9분의 1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곳의 확률은 3분의 2가 되겠네요. x의 평균은 곱해서 더해주면 되죠. 1 곱하기 9분의 2, 2 곱하기 3분의 2, 4 곱하기 9분의 1. 그러면 9분의 2, 여기는 4, 3, 12, 4 해주면 9분의 18에서 2가 나옵니다. 이때 분산은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이죠. 1제곱 9분의 2, 2제곱 3분의 2, 4제곱 9분의 1 빼기 평균의 제곱. 그러면 9분의 여기 2, 9분의 여기는 4, 2, 8이니까 3분의 8이니까 9분의 24, 9분의 16, 4는 9분의 36이죠. 그러면 9분의 26에서 42에서 36 빼면 9분의 6. 답은 3분의 2입니다. 9번 상자에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카드 10장이 들어있다. 이 중에 카드를 임의로 한 장씩 꺼내어 적혀있는 수를 더해 나갈 때 더한 수의 합이 7 이상이 될 때까지 꺼낸 카드의 개수를 x라 하자. x의 평균을 구하시오. 네, x는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고 하겠네요. 5는 안 되겠네요. 카드에 적혀있는 숫자를 가장 작은 수 1, 2, 3, 4, 4개만 뽑아도 이미 그 합이 10이 돼버리죠. 5개를 더해서 7 이상이 되는 것보다 4개만 더해도 이미 7 이상이 되니까 x는 5가 될 수는 없겠습니다. 자, 이때 확률을 구해보면 한 장을 뽑아서 합이 7 이상인 경우는 처음에 10장 중에 7 이상, 7, 8, 9, 10 4개를 뽑는 경우죠. 그러면 5분의 2입니다. 그 다음에 x가 2일 때는 2장을 뽑아서 합이 7 이상인 경우인데 처음에 1을 뽑았다면 두 번째는 2부터 2는 안 되겠네. 합이 7이 돼야 되니까 6, 7, 8, 9, 10 이렇게 뽑을 수 있겠죠. 만약에 첫 번째 2를 뽑았다면 5, 6, 7, 8, 9, 10 이렇게 6가지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첫 번째 3을 뽑았다면 4, 5, 6, 7, 8, 9, 10 7가지가 있겠네요. 처음에 4를 뽑았다면 3 뽑을 수 있고 4는 뽑았으니까 더 이상 뽑을 수 없겠죠. 3, 5, 6, 7, 8, 9, 10 이렇게 7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5를 뽑았다면 2, 3, 4, 5는 뽑았으니까 안되고 6, 7, 8, 9, 10 이렇게 8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 6을 뽑았다면
1, 2, 3, 4, 5, 6 안되고 7, 8, 9, 10 총 9개가 있네요. 처음에 뽑는 거 10가지, 두 번째 뽑는 거 9가지. 그러면 10 곱하기 9분의 여기 5 더하기 6 더하기 7 더하기 7 더하기 8 더하기 9 90분의 그러면 11 여기까지 하면 18 25 33 42 42입니다. 약분하면 6으로 약분하면은 15분의 7이네요. 그 다음에 3개의 수를 더해서 처음으로 7 이상인 경우의 수를 구할 건데 상당히 복잡하죠. 근데 요거는 좀 쉬워요. 4장을 뽑아서 합이 7 이상인 경우는 1, 2, 3 이렇게 뽑으면 벌써 6이고 그 다음 네 번째 뽑는 수는 아무 숫자나 뽑아도 아무 숫자나 뽑아도 7 이상이 됩니다. 그 합이. 그러면 10, 9, 8, 7 분의 이거 한 가지 1, 2, 3을 일렬로 배우라는 경우 3팩에 네 번째 뽑는 수는 아무 숫자나 7개 남았죠. 이거 계산해주면 3팩은 약분하면 여기 2, 3, 4, 120 120분의 1입니다. 그러면 1에서 빼주면 3일대의 확률을 구할 수 있겠죠. 120분의 5분의 2는 120분의 48 15분의 8은 여기 8 곱해주면은 7, 8에 56 그 다음에 1 여기를 뭐 A라고 하면은 이 값 더해서 1 돼야 되죠. 그러면 이것이 120분의 104, 105 그러면은 A는 120분의 15입니다. 15 약분하면 8분의 1이네요. 8분의 1 그러면 평균은 이제 곱해서 더하면 되겠습니다. 곱해서 더해주면 1 곱하기 5분의 2 2 곱하기 15분의 7 3 곱하기 8분의 1 4 곱하기 120분의 1 그러면 이게 통분이 120분의로 통분할까요? 120분의 48이죠. 14에다가 8 곱하면 되나요? 14에다 8 곱하면은 112 8에다가 15 곱하면 120이죠. 45 4 120분의 160 160에 49 더하면 209 이 둘은 서로 손해요. 이 둘을 더해주면 329입니다. 10번 3x 더하기 8의 평균을 구하시오. 확률의 합이 1이 되어야 되므로 다 더하면 12a 12a가 1이 되어야 되므로 a는 12분의 1 따라서 확률은 12분의 1 12분의 2 12분의 3 12분의 6입니다. x의 평균은 곱해서 더하면 되죠. 12분의 2, 1은 2 4, 2, 8 6, 3, 18 6, 8에 48 그러면 12분의 28에 더하기 48 하면 76 4로 나눠주면 3분의 19 따라서 3x 플러스 8의 평균은 3배의 x의 평균 더하기 8 3배에서 7, 8 더하면 27입니다. 11번 4x-3의 평균이 10일 때 4x-3의 분산을 구하시오. 자, x의 평균은 3 이항에서 4 나누면 4분의 13입니다. a와 b는 합이 확률들의 합은 1이 돼야 되고 4분의 1과 6분의 1을 더하면 12분의 3, 2, 5죠. 5. 그러면 a 더하기 b는 12분의 7입니다. 자, 그 다음 평균은 x의 평균 4분의 13은 곱해 더하죠. 4분의 1에 2a 4b 6분의 8
이 값이 4분의 13입니다. 그러면 4분의 1 이항에서 빼주면 3 나오죠. 3 2a 플러스 4b 플러스 6분의 8. 그러면 2a 플러스 4b는 6분의 18에서 6분의 8 빼면 여기 6분의 10이 나오네요. 6분의 10.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위에 이 식이랑 연립하겠습니다. 2배 해주면 2a, 2b는 2배 해주면 6분의 7. 빼주면 마이너스 2b가 위에 식에서 밑에 식 빼주면 마이너스 6분의 3. 그러면 b는 4분의 1 나오네요. b가 4분의 1 나오면 a는 a 더하기 b가 12분의 7이니까 a는 3분의 1 나옵니다. 이제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 vx는 제곱의 평균 1제곱 4분의 1 2제곱 a는 3분의 1 4제곱 16 b 4분의 1 8제곱 6분의 1 빼기 평균의 제곱 4분의 13의 제곱 계산해보면 12분의로 통분하겠습니다. 12분의 여기 4분의 1은 12분의 3 3분의 4는 12분의 16 4는 12분의 48이죠. 그 다음에 6분의 64는 12분의 128 빼기 16분의 169 계산해보면 여기 19 더해주면 60, 77 77 맞죠? 67이죠. 67 67 더해주면 195 12분의 195 빼기 16분의 169 이거 그냥 그대로 계산 안하고 바로 4x-3의 분산 구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v의 4x-3은 16의 vx니까 16의 vx 방금 12분의 195 마이너스 16분의 169 계산해보면 4로 약분하면 4, 3분의 195 곱하기 4 하면은 4, 5, 20 4, 9, 38 4, 1은 4, 780 그리고 169 마이너스 3분의 169 이거 그냥 약분하는 게 낫겠네요. 여기가 169였고 약분하면 3분의 780은 260이네요. 260 빼기 169 하면 91 답은 91입니다. 12번 5개의 문자 A, B, C, D가 하나씩 적혀있는 5장의 카드를 임의로 일렬로 나열할 때 A, E가 적혀있는 카드 2장 사이에 나열된 카드의 개수를 X라 하자. 5X-2의 분산을 구하시오. 자, X는 0, 1, 2, 3 세 가지가 있나요? 자, X가 0인 경우는 A와 B 사이에 한 장도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5장을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에는 5팩. 그 중에 A와 E 사이에 어느 하나도 없어야 되니까 A와 E를 하나로 간주하고 여기 A, B, C, D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를 일렬로 배열하면 되죠. 4팩에 A, E가 자리 바꾸면 2팩. 계산하면 5분의 2입니다. 그 다음에 X가 1인 경우는 총 5팩 분의 A와 E 사이에 들어올 하나를 골라줘야 되죠. A와 E를 제거한 3개 중에 1개를 써주고 예를 들어서 B를 썼다고 치면 얘를 하나로 보고 A, B, C, D 해서 총 3개를 일렬로 배열해주는 가지수를 곱해주면 되죠. 거기에 A와 E가 자리를 바꾸면 2팩. 계산해보니까 5분의 662 곱하면 5팩분의 120이죠. 5팩은 120분의 3
3 컨비네이션 1은 3이죠. 그러면 36인가요? 12로 나누면 10분의 3입니다. 10분의 3. 자, 그 다음에 x가 2일 때의 확률을 구하기보다는 x가 3일 때의 확률을 구해주는 게 더 쉽겠네요. x가 3이라는 얘기는 a와 2 사이에 3개의 문자가 와야 되는데, 그러면 a와 2가 양 끝에 오는 경우입니다. a가 2가 양 끝에 오는 경우는 500분의 a와 2를 일렬로, 그 다음에 나머지 3개를 사이에 일렬로 배열해주면 되죠. 자, 이 값은 10분의 1이네요. 그러면 이거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1 해주면 10분의 8이니까 여기는 5분의 1입니다. 그러면 이제 x의 평균부터 구해보겠습니다. x의 평균은, 이 x는 곱해서 더하면 되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그러면 10분의 1로 통분하겠습니다. 10분의 0 곱하면 없어지고 1 곱하기 3, 5분의 2는 5분의 4, 그 다음에 10분의 3, 그러면 1 나오네요. 1. 평균이 1 나오고, 그러면 분산은 제곱의 평균, 그러면 10분의 1로 또 통분할게요. 여기 0제곱은 곱하나 마나니까 필요 없고, 1제곱 곱하기 3, 2제곱 하면은 5분의 4, 10분의 8이죠. 그 다음에 3의 제곱 하면 10분의 9, 마이너스 1제곱 해주면 10분의 20에서 1제곱 빼주면 1입니다. 따라서 5x-2의 분산은 5배의 분산, 절대값이죠. 답은 잠시 착각을 했습니다. 5의 제곱이죠. 5의 제곱에 분산 해주면 25. 답은 1번입니다. 13번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 n, 4분의 1을 따르고 평균이 30일 때 2x 더하기 5의 분산을 구하시오. 이항분포에서 n 곱하기 4분의 1은 30이므로 n은 120입니다. 분산은 평균에다가 4분의 3을 마저 곱해주면 되죠. 4분의 90. 2x 더하기 5의 분산은 2의 제곱 4 곱하기 vx, 따라서 90입니다. 14번 이항분포 10,3분의 1을 따르고 다음이 성립할 때 k의 값을 구하시오. 12 곱하기 이항분포 10,3분의 2에서 x가 k일 때의 확률은 10 컨비네이션 k에 3분의 2의 k제곱, 3분의 1의 10-k제곱, 5 곱하기 x가 k 플러스 1일 때는 10 컨비네이션 k 플러스 1, 3분의 2의 k 플러스 1, 3분의 1에 더해서 10 돼야 되니까 10-k-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일단은 3분의 2의 k제곱을 소거하면 3분의 2의 k제곱 소거하면 3분의 2 남고, 3분의 1에 10-k-1제곱을 또 소거하면은 얘가 지수가 하나 더 크니까 3분의 1 되겠죠. 그러면 곱해서 4 곱하기 10 컨비네이션 k는 곱하면 3분의 10에 10 컨비네이션 k 플러스 1, 4 곱하기 10팩에 10-k팩 그리고 k팩, 3분의 10에 10팩, 그 다음에 10-k-1팩 k 플러스 1팩. 그러면 또 10팩 소거하고 10-k 마이너스 1팩토리얼을 곱해주면은 이쪽에 쓸까요? 4 곱하기 일단은 k 플러스 1팩을 좌우변에 곱해주면 여기는 없어지고 여기는 k 플러스 1 곱해서 k 플러스 1 남겠죠. 그 다음에
이것과 이것 중에서 10-k가 더 큰 값이니까 10-k 팩토리얼을 여기도 곱하고 여기도 곱하면은 여기는 소거되고 여기서는 10-k가 하나 살아남겠죠. 3분의 10에 10-k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3 곱하니까 12k에 12는 100-10k, 따라서 22k는 88, k는 4 나옵니다. 15번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서 나오는 의 수합이 10 이상이면 20점을 얻고 9점 이하이면 3점을 잃는 게임이 있다. 60번 반복할 때 얻는 점 수합을 확률 변수 x를 하자. x의 평균을 구하시오. 일단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서 나오는 의 수합이 10 이상인 경우를 생각해 보니까 10 이상인 경우는 4, 6, 5, 5, 6, 4 이게 합이 10인 경우고 합이 11인 경우는 5, 6, 6, 5 이렇게 있고 합이 12인 경우는 6, 6 이렇게 총 6개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사위 2개를 던져서 나오는 의 수합이 10 이상인 경우는 36분의 6, 6분의 1입니다. 6분의 1의 확률로 20점을 얻고 6분의 5의 확률로 3점을 잃습니다. 60번 던져서 10점 이상이 나올 횟수를 x라 하면 y라고 하면 여기 지금 x가 얻는 점 수합으로 x라고 했네요. 그럼 x는 60번 던져서 10점 이상이 y번 10점 이상이 y번이라고 하면은 9점 이하는 총 60번 던지니까 60-y번이죠. y번 10점 이상이 나오면 20점을 곱해야 되죠. 20y. 그리고 9점 이하가 60-y번 나오면 3점을 잃는다고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3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23y에 마이너스 180. 이것의 평균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x는 여기 y는 이항분포 아까 60번 중에서 10점 이상일 확률이 6분의 1이었죠. 이런 이항분포를 따르니까 확률 변수 y의 평균은 10입니다. 그러면 x의 평균은 23 2y 마이너스 180 해주면 23 곱하기 10 마이너스 180 해주면 답은 50입니다. 16번 연속 확률 변수 x가 갖는 값의 범위가 0 이상 5 이하이고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가 그린 것 같다. 1 이상 3 이하의 확률을 구하시오. 우선 k를 구하겠습니다. 확률 밀도 함수가 이루는 도형의 넓이가 1이 되어야 되므로 1은 2분의 1의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 5, 높이 k. k는 5분의 2입니다. 이때 이 좌측의 이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가 x 증가량 2분의 y의 증가량 5분의 2니까 기울기 5분의 1이죠. 원점 지나는 직선이므로 y는 5분의 1x입니다. 왼편의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가 x가 3 증가할 때 y가 5분의 2 감소해야 하죠. 그러면 마이너스 15분의 2입니다. 마이너스 15분의 2에 여기 5,0을 지나야 되니까 x-5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15분의 2x에 곱해주면 플러스 3분의 2. 이때 x가 1 이상 3 이하일 확률을 구하라고 그랬는데 여기 넓이를 구해서 1에서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왼쪽의 넓이는 이 점의 좌표가 x에 여기 1 대입하면 1,5분의 1이므로 2분의 1에 밑변의 길이 1, 높이 5분의 1 계산하면 넓이 10분의 1입니다. 이곳 넓이는 2분의 1에 밑변의 길이 2, 높이는 이 점의 좌표, y좌표죠. 3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5분의 2 더하기 3분의 2 해주면 15분의 마이너스 6 더하기 10, 15분의 4입니다. 여기가 15분의 4네요. 그러면 넓이는 높이가 15분의 4니까 계산해주면 15분의 4 나옵니다.
10분의 1과 15분의 4를 더해주면 30분의 3 더하기 8, 30분의 11이므로 빨간색 영역의 넓이는 30분의 19입니다. 17번 확률 변수 x가 갖는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3 이상 3 이하일 때 마이너스 3 이상 1 이하일 확률과 1 이상 3 이하일 확률이 같을 때 x가 0 이상 1 이하일 확률을 구하시오. 네, 이쪽의 확률 밀도 함수 식은 y는 a 상수함수입니다. 이쪽의 식은 y는 기울기가 x가 3 증가할 때 y가 b-a 증가했으니까 y는 3분의 b-a에 y 절편이 a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죠. 자, 그러면 일단은 확률 밀도 함수가 이루는 도형의 넓이가 1이 되어야 되므로 이 1은 왼쪽의 넓이는 3a, 오른편은 사다리꼴이죠. 여기가 a, 여기가 b. 그러면 2분의 1에 a 더하기 b의 높이가 3. 자, 양변에 2를 곱해주면 2는 여기 9a 플러스 3b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어진 조건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3 이상 1 이하일 확률은 그러니까 여기 지금 1일 때 이곳 넓이랑 이곳 넓이가 같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어느 하나가 0.5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오른쪽을 생각해 볼게요. 2분의 1은 사다리꼴 넓이니까 2분의 1에 밑변은 b, 윗변은 이 점의 y좌표, 여기 x가 1일 때인가요? x 1 대입하면 3분의 b-a 플러스 a 해주면 3분의 b 플러스 2a가 되겠네요. 이 점의 좌표가 1, 3분의 b 플러스 2a. 따라서 윗변의 길이가 3분의 b 플러스 2a. 거기에 높이가 2가 되죠. 그러면 이 부분이 2분의 1이 돼야 되죠. 2분의 1. 3분의 통분하면 4b 플러스 2a가 2분의 1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곱해주면 4a 플러스 8b는 3. 이 둘을 연립하겠습니다. 이 둘을 연립해서 a와 b를 구할 수 있겠죠. 여기다가 4배 해주면 36a, 4배 해주면 12b, 8. 밑에 식에 9배 해주면 36a, 8, 9, 72b, 3, 9, 27. 밑에 식에서 위에 식 빼겠습니다. 72b에서 12b를 빼면 60b, 27에서 8 빼면 19. 따라서 b는 60분의 19입니다. 여기다가 60분의 19를 대입하면 60분의 57. 그러면 9a는 여기 60분의 120이니까 60분의 63 나오나요? 그러면 a는 60분의 7입니다. 60분의 7. 0 이상 1 이하일 확률, 여기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다 쓸까요? 0 이상 1 이하일 확률은 2분의 1에 윗변 a가 60분의 7이었고 밑변은 3분의 b 플러스 2a. 그러면 b 플러스 2a를 계산해야겠네요. b 플러스 2a는 60분의 19 더하기 14 해주면 60분의 33 나오네요. 이걸 3으로 나누면 60분의 11. 거기에 밑변의 높이가 1이죠. 계산해보면 60분의 18에다가 2 곱해주면 2분의 1 곱해주면 60분의 9. 3으로 약분해주면 20분의 3. 3번입니다. 18번
연속 확률 변수 x가 갖는 범위가 마이너스 3 이상 3 이하이고 f-x가 fx를 만족한다. 이 말은 y축 대칭의 그래프란 얘기입니다. 마이너스 3에서 3까지 그려지는데 y축 대칭.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대칭으로 그려진다는 얘기죠. 직선으로 그렸지만 곡선일 수도 있죠. 이때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의 확률이 8분의 5라고 그랬습니다. 이곳은 2분의 1인데 이 전체가 8분의 5란 얘기는 여기가 8분의 1이란 얘기죠. 즉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의 확률이 8분의 1이면 0부터 1까지의 확률도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답은 8분의 1입니다. 19번 x의 평균이 35, 표준편차가 4인 정규분포를 따를 때 x-35의 절대값이 2 이상일 확률의 값을 구하시오. 주어진 식은 x-35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또는 x-35가 2 이상일 때입니다. x의 평균은 35라고 그랬고 표준편차가 4라고 그랬으므로 평균 35가 빼져 있고 4로 나눠주겠습니다. 4분의 x-35 마이너스 2분의 1 x-35 4 2분의 1 그러면 표준화되어서 이 값을 z라고 두면 z가 표준정규분포를 따르죠. z가 마이너스 2분의 1 이하 또는 z가 플러스 2분의 1 이상, 즉 z가 절대값이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죠. 그러면 확률 밀도 함수에서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 이곳의 확률이 지금 표에 의해서 0.1915라고 되어 있으므로 이 두 곳의 넓이는 곱하기 2 해주면 0.3830이죠. 이 바깥쪽 넓이를 물었습니다. 바깥쪽 넓이를 물었으므로 1 빼기 0.3830 하면 0.6170 5번입니다. 20번 x의 평균이 24, 표준편차가 시그마인 정규분포를 따르고 x가 27 이상일 확률이 0.0668을 만족한다. 26 이하일 확률을 구하시오. 그러면 x에서 24를 빼고 표준편차 시그마랑 나눠준 값 27에서 24를 빼고 동일하게 시그마랑 나눠준 값. 자, 이러면 x- 평균 나누기 시그마는 표준정규분포 z를 따르죠. 27 빼기 24는 3. 이 값이 0.0668입니다. 지금 표준정규분포에서 시그마 분의 3인데 이 부분의 확률이 0.0668이란 얘기고, 그러면 이 부분은 절반이 0.5니까 0.4332가 돼야 되죠. 0.4332가 되는 z의 값은 1.5, 즉 2분의 3입니다. 시그마는 2가 됩니다. 이때 x가 26 이하일 확률을 구하라고 했는데 x의 평균 24를 빼주고 시그마 2라고 구했습니다. 그러면 표준정규분포 z에 대해서 z가 1 이하일 확률을 물었습니다. 0부터 1까지는 그 확률이 0.3413이고 1 이하이므로 0 이하인 이쪽 부분도 포함해야겠죠. 0.5를 더해주면 0.8413, 답은 3번입니다. 21번 확률변수 x가 평균이 m이고 표준편차 10인 정규분포를 따를 때 x가 k 이하일 확률이 0.1587이다. x가 k 플러스 5 이상일 확률을 구하시오. 표준화를 해보면 x의 평균 m을 빼주고 표준편차 10으로 나누겠습니다. k에서도 m을 빼주고 10으로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z가 10분의 k-m 이하일 확률이 0.1587. 자, 표준정규분포표에서 0부터 1까지의 확률이 0.3413으로 주어져 있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도 0.3413이고 이 부분은
0.5에서 0.3413을 빼니까 0.1587. 즉 10분의 k-m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죠. 10분의 k-m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고 k는 n-10입니다. 그러면 x가 k 플러스 5 이상일 확률은 k 플러스 5는 n-5가 되고 m을 빼주고 표준편차 10으로 나눠주면 z가 m 빼주고 10 나눠주면 마이너스 2분의 1 이상일 확률입니다. 마이너스 2분의 1 이상일 확률은 이만큼이니까 0부터 2분의 1까지의 확률 0.1915와 0.5를 더해주면 0.6915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22번 확률 배수 x가 평균 m 표준편차 시그마인 정규분포를 따를 때 라지 fx를 x가 스몰 x 이하일 확률이라고 하자. 다음 식이 성립할 때 2a-b f값을 구하시오. 첫 번째 식에서는 x가 a 이하일 확률과 x가 b 이하일 확률의 합이 1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그림을 그려 이해해보면 a 이하일 확률 그리고 b 이하일 확률의 합이 1인데 b 이하일 확률은 그러면 정확히 이만큼의 값을 가져야겠죠. 그래야 더해서 1 나오겠죠. 이 값과 같은 b 이하일 확률은 b가 a와 대칭인 점 이곳에 있어야겠죠. 자, x의 평균은 m이라고 했고 b가 마이너스 a가 아니고 중점이 m이니까 b와 m의 중점, b와 a의 중점 b 더하기 a 나누기 2는 m이 돼야 되죠. 즉 b는 2m-a가 되죠. 두 번째, 마찬가지로 x가 a 이하일 확률에서 이번에는 x가 b 이하일 확률의 차가 0.3830인데 아까 그림을 그렸다시피 a 이하일 확률에서 여기 b 이하일 확률을 빼면은 정확히 이 값이 나오겠죠. a 이하에서 b 이하를 빼주면, 즉 다시 말해서 이만큼의 확률은 0. 절반 해주면 1915가 되겠죠. 즉 x가 m a 이 확률이 0.1915 표준화 해주면 m 빼고 시그마로 나눠주면 0 z a-m 시그마 0.1915 표준정규분포에서 확률값 1915가 나올 때는 2분의 1입니다. 따라서 시그마 분의 a-m은 2분의 1 a는 2분의 1 시그마 더하기 m. 그러면 b값은 2m-2분의 1 시그마 마이너스 m 해주면 m-2분의 1 시그마 2a-b 값을 구해보겠습니다. 2a는 시그마 플러스 2m, b값은 m-2분의 1 시그마 계산해주면 m 플러스 2분의 3 시그마. f의 2a-b는 x가 2a-b 이하일 확률이고 x가 2a-b는 m 플러스 2분의 3 시그마입니다. 표준화 해주면 x에서 m을 빼주고 평균 m을 빼주고 시그마 나눠주면은 결국 z가 2분의 3 이하일 확률입니다. 2분의 3 이하일 확률은 0부터 2분의 3까지의 확률 0.433에다 0.5 더해주면 0.9332. 답은 4번입니다. 23번 고등학교 학생이 하루에 음악을 듣는 시간이 평균 68분, 표준 편차가 16분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한 명을 택하여 하루에 음악을 듣는 시간이 100분 이상일 확률을 구하시오. 그러면 음악을 듣는 시간을 x라고 그러면 x가 100 이상일 확률. 표준화를 해주면 68을 빼주고 16 나눠주면 되죠. 68을 빼주고 16으로 나눠주면 z가 2 이상일 확률입니다. 2 이상일 확률은 0.5에서 0부터 2까지의 확률 0.4772 빼주면 0.0228. 답은 1번입니다.
24번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한 학생이 일주일 동안 학습한 시간이 평균 M, 표준 편차가 4시간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16시간 이상 학습한 확률이 8413일 때 일주일 동안 학습한 시간이 24시간 이상일 확률을 구하시오. 그러면 학습한 시간을 x라고 하면 x가 16 이상일 확률이 0.8413입니다. 평균 m을 빼고 표준 편차 4로 나눠주면은 16-m 나누기 4 z가 4분의 16-m 이상일 확률이 0.8413. 그러면 여기 표를 보니까 0부터 1까지 0.3413이니까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도 0.3413이죠. 그리고 여기 0.5를 더해주면 Z가 마이너스 1 이상일 확률이 0.8413입니다. 즉 4분의 16 마이너스 M이 마이너스 1. 계산해보면 M은 20입니다. 그러면 평균이 20일 때 학습한 시간이 26시간 이상일 확률을 물었으니까 20 빼주고 표준 편차 4로 나눠주면은 Z가 1.5 이상일 확률이네요. 1.5 이상일 확률은 0부터 1.5까지가 0.433이므로 0.5에서 0.433이 빼주면 0.00668. 답은 2번입니다. 25번 A라인에서는 평균이 64, 표준 편차가 8이고 B라인에서는 68, 6이라고 합니다. A라인에서 생산된 부품 중에 임의로 택한 한 개의 무게가 70 이하일 확률과 B라인에서 생산한 부품 중 하나를 선택했을 때 Kg 이상일 확률이 같을 때 K를 구하시오. 자, 그러면 A라인에서 생산한 부품이 70g 이상일 확률을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70g 이하일 확률. 그러면 A라인에서 생산하는 부품의 무게를 A라고 할까요? A가 70 이하일 확률. 그러면 A에서 평균은 64, 표준 편차 8. 70에서 64 빼고 8 나눠주면은 4분의 3이죠. 4분의 3. 그 다음에 B 라인에서 생산되는 무게를, 부품의 무게를 B라고 그러면 B가 Kg 이상일 확률. B의 무게는 평균 68 빼고 표준 편차 6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K-68 6. 자, 그러면 Z가 6분의 K-68 이상일 때 확률입니다. 이 값이 같도록 했으니까 4분의 3 이하, 여기 0, 4분의 3 이하일 확률. 그리고 6분의 K-68 이상. 그러면 6분의 K-68은 이곳에 있어야겠네요. 마이너스 4분의 3이 돼야 됩니다. 6분의 K-68은 마이너스 4분의 3이 돼야겠습니다. 대각선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4K 플러스 68 곱하기 4 해주면 272. 그 다음에 18. 그러면 4K는 254인가요? 4K는 254. K는 63.5입니다. 26번 A 가수원에서 생산한 사과 한 개의 무게가 평균 M,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 분포를 따르고 B 가수원에서는 M-5, 표준 편차 시그마. 두 가수원에서 생산된 사과 중 무게가 200g 이상인 사과를 선물용으로 분류한다. A 가수원에서 생산한 사과 중 선물용으로 분류된 사과가 31%이고 B 가수원에서는 23%일 때 M 더하기 시그마를 구하시오. 자, A 가수원에서 생산되는 사과의 무게를 A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A가 200 이상인 확률은 A에서 M 빼주고 시그마 나눠주면 200 마이너스 M.
나누기 시그마. 그러면 Z가 시그마 분의 200 마이너스 M. 이 값이 0.31 돼야 되죠. 0.31. 그러면 여기 표를 보면은 0부터 0.5까지가 0.19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0.31이 되죠. 즉 시그마 분의 200-m이 2분의 1이 돼야 됩니다. 시그마 분의 200-m은 2분의 1. 즉 대각선끼리 곱하면 시그마는 400-2m. 자, 두 번째 비가수원에서 생산된 사과는 200 이상일 확률이 0.23이네요. B -M 평균이 M-5니까 M-5를 빼면은 이렇게 되겠죠. 200 -M 플러스 5. Z가 시그마 분의 205 빼기 M. 이 값이 0.23. 마찬가지로 0.23인 것을 보니까 여기가 시그마 분의 205 -M이 0.75 4분의 3이 돼야 되죠. 그러면 대각선끼리 곱하면 3 시그마가 곱하면 820 -4. 자, 이 둘을 연립해서 이제 M과 시그마 구해주겠습니다. 위의 식에 3배 해주면 3 시그마 1200 마이너스 6M 3 시그마 820 마이너스 4M 빼주면 380 마이너스 2M M은 190 시그마는 여기다가 190 대입하면 되겠죠. 190 대입하면 시그마가 20 둘이 더하면 210 답은 1번입니다. 27번 신입사원의 선발시험의 점수가 평균 77, 표준 편차 5인 정규원포를 따른다. 80점 이상이면 1차 합격을 한다. 응시한 지원자 중 한 명을 택하였을 때 1차 시험 합격했을 때 80점 이상일 확률을 구하시오. 1차 시험 합격을 A, 80점 이상일 사건을 B라고 그러면 B, 바 A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PA분의 PA교 B. A는 선발시험 점수가 80점 이상. 네, 그러면은 선발시험 점수를 X라고 그러면 80점 이상일 사건인 거고, A교 B는 합격했고 또 83점 이상이니까 결국에는 X가 83점 이상일 때 확률인가요? 자, 그러면 X가 80 이상일 확률을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77 빼고 5 나누면 80에서 77 빼고 5 나누면 5분의 3, 0.6 이상일 확률입니다. 0부터 0.6까지가 0.23이면은 이거 0.27이죠. 그 다음에 83점 이상일 확률은 마찬가지로 77 빼고 5 나누면 83에서 77 빼고 5 나누면 Z가 5분의 6, 1.2 이상일 확률입니다. 0부터 1.2까지 확률이 0.38이면 이 값은 0.12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0.27분의 0.12 100 곱하고 3 나누면 9분의 4 답은 1번입니다. 28번 확률변수 X가 이항분포 400, 5분의 4를 따를 때 다음 확률을 구하시오. X는 지금 이항분포를 따르는데 400이 적당히 큰 수이므로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르고 평균은 400에 5분의 4를 곱해주면은 320이고 분사는 320에다가 5분의 1을 마저 곱해주면 5분의 1이죠. 5분의 1을 마저 곱해주면 64, 8의 제곱입니다. 따라서 표준화를 해주면 평균 320을 빼주고 표준 편차 8로 나눠주면 332 나누기
마이너스 320에 나누기 8. 그러면 마이너스 2 이상 8분의 12이므로 1.5죠. Z가 0부터 2까지의 확률과 Z가 0부터 1.5까지의 확률 둘을 더해주면 되니까 더해주면 0.9104. 답은 5번입니다. 29번. 승현이가 한 개의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20점을 얻고 뒷면이 나오면 점수를 얻지 못한다. 동전을 400번 던져서 3700점 이상일 확률을 구하시오. 400번 던져서 나온 횟수를 x라고 그러면 x는 이항분포 400, 동전 하나 던져서 앞면 나올 확률 2분의 1이죠. 400은 적당히 큰 수이므로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400과 2분의 1을 곱하면 평균 200, 분사는 200에다 2분의 1 마저 곱하면 100이죠. 이때 얻는 점수는 횟수에다가 20점을 곱하면 되니까 20x죠. 따라서 20x가 3700점 이상일 확률을 구해주면 되고 20으로 나눠주면 185 이상일 확률입니다. 그러면 200 빼고 10 나눠주면은 185 마이너스 200에 나누기 10 해주면 Z가 마이너스 1.5 이상일 확률입니다. 마이너스 1.5 이상일 확률이니까 0부터 1.5까지의 확률에다가 0.5를 더해주면 0.9332. 답은 4번입니다. 30번. 흰 공 4개, 검은 공 2개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흰 공이 2개 이상 나오는 사건을 A라 하자. 일단은 A가 일어날 확률을 구해줘야겠네요. A가 일어날 확률 PA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6개 중에서 3개를 꺼낼 때 6 컴비네이션 3분의 흰 공이 2개 이상 나올 사건이니까 4개 중에 2개, 그리고 검은 공 2개 중에 1개. 이게 지금 흰 공 2개 나올 확률이고 흰 공이 3개 나올 확률은 6시 3분의 4시 3 계산해주면 되겠네요. 6시 3은 20. 그 다음에 여기 6 곱하기 2 다음에 4 해주면 16. 4로 약분하면 5분의 4네요. 그 다음에 900번을 반복한다 그랬으므로 x는 x가 일어날 횟수를 x라고 한다면 사건 A가 일어날 횟수를 x라고 한다면 이항분포 900, 5분의 4를 따르네요. 그러면 900이 적당한 큰 수이므로 평균은 계산해보면 180, 720인가요? 720에 분사는 720에다가 5분의 1을 마저 곱해주면은 5로 나눠주면은 144, 12의 제곱이죠. 그러면 정규분포 720, 12의 제곱을 따릅니다. 이때 K가 722부터 744까지의 확률의 합을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X가 900번 중에 702번 이상 744번 이하의 확률을 구하라고 그랬는데 720을 빼주고 12로 나눠주면은 여기서 720을 빼주고 12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1.5네요. 여기서 720 빼주고 12로 나눠주면 2가 됩니다. 마이너스 1.5에서 2까지의 확률이니까 1.5까지의 확률과 2까지의 확률 둘을 더해주면 0.9104입니다. 31번 모평균이 12, 모표준 편차가 4인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였을 때 x바의 제곱의 평균이 144일 때 n의 값을 구하시오. 자, 표본 평균 x바의 평균은 모평균 12와 같죠. 그리고 표본 평균 x바의 분사는 n분의 시그마 제곱은 16. 따라서 x바 제곱의 평균은 우리 x바의 분사는 x바 제곱의 평균에서 x바 평균의 제곱을 빼주면 되니까 이 값은 여기다 바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 값은 146이라고 그랬고 x바의 평균은 12제곱 하면 146에서 144 빼면 2 나오죠. 따라서 n은 8입니다. 32번 확률 분포가 다음과 같을 때 표본의 크기가 9인 표본 평균을 x바라 할 때 다음이 성립한다. 12x바 더하기 3의 분산을 구하시오. 자, 이 값은 12 2x바 플러스 3은 12. 그러면 표본 평균의 평균은 3 넘겨서 12 나눠주면 4분의 3이죠. 자, 그 다음에 모집단에서 여기 AB를 구해주면 6분의 1과 8분의 1 더해주면 이거 24분의 4 더하기 3이니까 24분의 7. A 더하기 B는 24분의 17입니다. 그 다음에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평균은 동일하죠. 따라서 4분의 3은 6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6분의 1 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곱하기 8분의 마이너스 8분의 1. 그 다음에 1 곱하기 A 그 다음에 3 곱하기 B 3B. 양변에 8 곱하겠습니다. 6 이거 마이너스 8분의 5니까 마이너스 5 8 곱하면 8A 24B. 둘이 연립하기 위해서 위의 식에다 24 곱하고 밑에 식에 그대로 쓰겠습니다. 8A 24B는 2항하면 11 빼주면 16A가 6. 자, A는 8분의 3. 여기 8분의 3 대입하면 8분의 3은 24분의 9니까 B는 24분의 8. 3분의 1입니다. 그러면 모분산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분산은 A가 지금 8분의 3, 3분의 1이므로 일단 x제곱의 평균을 구해보면 9 곱하기 6분의 1, 9 곱하기 6분의 1, 1제곱, 마이너스 1제곱, 1 곱하기 8분의 1.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은 8분의 3, 제곱해서 곱하면 9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3 나오죠. 이거 2분의 3, 이거 2분의 1 더하기 3 하면 5 나옵니다. 그러면 모분산은 지금 제곱의 평균 5에서 이거 모평균과 동일하다고 그랬죠. 모평균 제곱해주면은 16분의 9를 빼주면 16분의 80에서 16분의 9 빼면 16분의 71. 그러므로 12x바 플러스 3의 분산은 12의 제곱 vx바고, 이때 표본평균의 분산은 모분산 16분의 71을 표본의 크기 9로 나눠준 값이죠. 12제곱분에 곱해주면은 16, 9, 71. 여기 144, 144 약분하면 답은 71, 1번입니다. 33번 모평균이 2, 모표준 편차가 1인 정규분포에서 크기가 64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표본 평균을 x바라 하자. x바가 k 이상일 확률이 0.1587이다. k의 값을 구하시오. x바의 평균은 모평균 2와 같고 x바의 분산은 표본의 크기 64분의 n분의 시그마 제곱 하면 8분의 1의 제곱이죠. 그러면 x바가 k 이상일 확률은 x바의 평균 2를 빼주고 8분의 1로 나눠주면 z가 이거 8 k-2 이상일 확률이 0.1587입니다. 0.1587은 0.3413과 더해져서 0.5가 되죠. 즉 다시 말해서 이곳에 8k-16이 1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k는 8분의 17, 답은 4번입니다.
34번 어느 카페 손님이 카페에 머무는 시간이 평균 52분이고 표준 편차가 8분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미 추출한 16명이 머무는 시간이 54분 이상일 확률을 구하시오. 모평균은 52분, 모표준 편차는 8입니다. 이때 표본의 크기는 16. 그러면 표본 평균 x바의 평균은 52와 동일하고 x바의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 따라서 2의 제곱입니다. x바가 54 이상일 확률은 x바의 평균이 52이므로 52 빼고 2 나눠주면 z가 1 이상일 확률이죠. z가 1 이상일 확률은 0.5에서 0.3413을 빼면 0.1587. 답은 3번입니다. 35번 공장에서 생산한 초콜릿 한 개의 무게가 평균 34, 표준 편차가 4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4개를 한 상자에 담아 상품으로 판매하는데 한 상자의 무게가 124 이하일 확률을 구하시오. 초콜릿 한 개의 무게 x는 정규분포 34,4의 제곱을 따릅니다. 여기서 4개를 뽑아서 4개의 평균을 x바라고 하면 x바는 34, n분의 n이 지금 4죠. n분의 시그마 제곱해주면 2의 제곱인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이때 4개를 한 상자에 담으니까 상품은 4x바가 124 이하일 확률,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죠. 124 이하일 확률. 그러면 x바가 결국 31 이하일 확률을 구하는 것이고 x바 빼기 34 나누기 2 해주면 z가 마이너스 1.5 이하일 확률입니다. 0부터 1.5까지가 0.433이므로 이 값은 0.5에서 0부터 마이너스 1.5까지의 확률 0.433이 빼주면 되죠. 따라서 0.0668입니다. 36번 제과점에서 만든 빵 하나의 무게가 평균 m, 표준 편차가 10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n개를 추출하여 얻은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할 때 x바가 다음을 만족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x바는 평균이 모평균 m과 같고 x바의 분산은 n분의 10의 제곱, 따라서 표준 편차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10. 그러면 지금 x바 빼기 m 4 이하일 확률은 x바의 평균 m이 빼기로 되어 있고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눠주면 되죠. x바 빼기 m의 루트 n분의 시그마 4의 루트 n분의 10. 그러면은 표준 정규분포 z가 그 절대값이 계산해보니까 10분의 4 루트 n이니까 5분의 2 루트 n입니다. 이 값이 0.95 이상일 확률을 구하라고 그랬고 z의 절대값이 1.96 이하일 확률이 0.95네요. 그러면은 지금 그림으로 여기 마이너스 1.96부터 플러스 1.96까지 이 확률이 0.95입니다. 그러면 이 값이 0.95보다 크려면 5분의 2 루트 n이 이 바깥쪽에 있어야겠죠. 여기가 5분의 2 루트 n 이런 식으로, 여기는 마이너스 5분의 2 루트 n. 그래야 이 확률 값이 0.95보다 크거나 같을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1.96 크거나 같다 5분의 2 루트 n. 자, 루트 n은 계산해보니까 이거 2분의 5 곱해주면 되죠. 5 곱하기 0.98 계산해보면은 4.9네요. 4.9. 루트 n이 4.9 이상 4.9 제곱해주면 99, 81, 49, 36, 44, 49, 36, 44, 16, 19. 그러면 10,
이상? n이 24.01 이상이 있고 n은 자연수이죠. 최소값은 25입니다. 37번 김밥 한 줄의 무게가 평균 m 표준 편차가 15인 정기온포를 따른다. 36줄을 이미 추출하여 얻은 표본 평균을 이용하여 김밥 한 줄의 무게 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 신뢰 구간을 a 이상 b 이하라고 할 때 b-a를 구하시오. b-a는 신뢰 구간의 길이입니다. 따라서 2배의 1.96이죠. 95% 신뢰 구간에 대해서 신뢰 계수는 1.96, 2 곱하기 1.96의 표본의 크기 루트 36분의 표본 표준 편차, 모 표준 편차 15. 계산해보면 여기 6분의 15니까 2 곱하기 1.96에 3 약분하면 2분의 5. 계산해보면 9.8. 답은 4번입니다. 38번 계란 한 개의 무게가 표준 편차 5인 정규온포를 따른다. n개를 이미 추출하여 표본 평균을 이용하여 99% 신뢰 구간을 구하면 a 이상 b 이하이다. b-a가 2 이하일 n의 최소값. b-a는 신뢰 구간의 길이입니다. 99% 신뢰도에 대한 신뢰 계수는 2.58. 신뢰 구간의 길이 b-a는 2 곱하기 2.58의 루트 n분의 시그마 5. 이 값이 2 이하. 그러면 루트 n이 2.58 곱하기 5 해주면 이게 2.58 곱하기 5. 58에 40. 55, 25. 25, 10. 12.9 나오죠. 12.9를 제곱해주면 12.9, 12.9, 99, 81, 29, 18, 91은 9, 그 다음에 2, 5, 8, 그 다음에 1, 2, 9 계산해주면 6, 1 올라가면 6, 1. n은 166.41 이상. 따라서 n의 최소값은 167입니다. 39번 모평균 m 모표준 편차 시그마 n 정규온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9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m에 대한 신뢰도 99% 신뢰 구간이 a 이상 b 이하이다. 크기가 9인 거죠. 크기가 n인 표본에 대해서 95% 신뢰 구간이 c 이상 d 이하이다. 다음을 만족시키는 n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b-a는 99% 신뢰 구간에 대한 b-a 값은 99%니까 2.58이죠. 신뢰 구간의 길이 2 곱하기 2.58의 루트 9분의 시그마. 이 값이 4.3에 d-c는 95%에 대한 신뢰 구간의 양끝 값입니다. d-c는 신뢰 구간의 길이 2 곱하기 1.96이죠.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자, 이제 약분해서 n의 값 구해야겠습니다. 시그마 약분하고 2 약분하고 그러면 루트 n을 곱해주면 루트 n에 여기는 4.3 곱하기 1.96 그리고 여기 3 곱하고 2.58 나누겠습니다. 2.58 나누면 되죠. 그러면 자 10 곱하고 43 10 곱하면 10 곱하지 말고 그냥 바로 갈까요? 이렇게 약분이 되죠. 4.3에다가 6 곱하면 1, 8, 2, 5 25.8 나오죠. 25.8 따라서 약분하면 여기가 약분하면 3대 5죠. 3대 5죠. 3대 5. 자, 그러면 약분하면은 5 곱하기 1.96 5 곱하기 1.96 하면은 이게 9.8 나오네요. 따라서 n은 9.8 이상 9.8제곱 이상 9.8 88에 64
8, 9, 72 하면 78, 8, 9, 72에 9, 9, 81, 88, 4, 0, 6, 9. 네. n은 96.04 이상. 따라서 n의 최소값은 97입니다.